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EC2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부터는 EC2를 잘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스케일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스케일링은 말 그대로 인스턴스 혹은 컴퓨팅 파워를 늘리는 것을 말해요. 이 스케일링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버티컬 스케일링 혹은 수직적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스케일업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CPU가 하나 있고 이제 메모리가 1GB짜리인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성능을 16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16배 큰 CPU 그리고 16배 되는 메모리를 가진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CPU 인스턴스의 성능을 올리는 거죠. 이게 스케일업 혹은 버티컬 스케일링입니다. 이것의 최대 단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성능과 비용이 비례하지 않는 거예요. 성능은 16배 올라가는데 비용은 30배나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때 60점에서 80점을 올리는 거나 80점에서 90점 올리는 거나 90점에서 95점 올리는 거나 공부량이 비슷해요. 즉 점점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인스턴스를 성능을 100만 배로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물리적으로 이제 현재 기술로도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가능한지 여부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가격도 더 이상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무지하게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버티컬 스케일링, 스케일링 업의 최대 단점이에요. 점점 성능이 올라가지만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비용이 훨씬 더 비싸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의 반대는 호리존탈 스케일링, 즉 스케일링 아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규모를 늘리는 겁니다. 인스턴스 각각의 성능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CPU 한 개가 있고 아까처럼 메모리가 1GB인 게 100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성능을 16배를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16개의 인스턴스를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병렬로. 이렇게 되면은 성능은 16배가 됐지만 비용도 16배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여러 인스턴스들을 사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능하기만 하다면은 요렇게 그 아까의 버티컬 스케일링보다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 성능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장점은 일단은 가능은 해요. 우리가 성능을 100만 배 올리고 싶으면 인스턴스를 100만 개 쓰면 돼요. 아까는 뭐 불가능했지만 이번엔 뭐 비용이 엄청나게 들더라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도 비용도 비례하기 때문에 아까의 버티컬 스케일링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죠. 하지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호리존탈 스케일링을 지원하기 위한 아키텍처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찌 됐든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네, 버티컬 스케일링보다는 이 호리존탈 스케일링, 스케일링 아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비싼 걸 쓰겠다가 아니라 저렴한 걸 많이 사용하고 줄였다 늘렸다 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같이 말씀드리면 아까 같이 그 엄청나게 큰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면은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탄력성을 잃어버리죠. 근데 이제 호리존탈 스케일링을 사용해서 이렇게 많은 인스턴스를 쓰면은 뭐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서 인스턴스를 좀 더 덜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항상 호리존탈 스케일링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 이 호리존탈 스케일링을 위해서 나온 서비스가 AWS의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AWS 오토 스케일링은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용량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AWS 오토 스케일링은 뭐냐면은 이 스케일링을 자동화시켜주는 서비스예요. 우리가 손수 하나하나 인스턴스를 올렸다 내렸다 뭐 필요에 따라서 이제 클릭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이 스케일링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인스턴스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사실은 AWS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한다면 여러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EC2 오토 스케일링도 있고, 다이나모DB 오토 스케일링도 있고, 뭐 스파플릿 오토 스케일링, 뭐 오로라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실제로도 많은 서비스들이 이 오토 스케일링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EC2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WS 오토스케일링, EC2 오토스케일링의 목표는 뭐냐면 정확한 수의 EC2 인스턴스를 보유하도록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인스턴스가 3대가 필요해. 그러면은 3대 이상의 인스턴스가 항상 떠 있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의 최소 인스턴스 숫자와 최대 인스턴스 숫자를 정할 수가 있어요. 최소 숫자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인스턴스 숫자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꼭 3대가 이상이 필요해. 그러면은 3대로 최소 인스턴스를 설정해 두면은 어떤 경우에도 이 오토 스케일링이 최소 3대 이상의 인스턴스가 떠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최대 숫자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따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스케일링을 할 때 무한정으로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뭐 우리 비용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숫자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인스턴스 숫자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케일링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CPU 부하에 따라서 인스턴스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건 굉장히 자주 쓰이는 정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CPU가 많다, 유저들이 많이 접속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인스턴스를 확 올리고 유저들이 점점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은 인스턴스 숫자를 확 내리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모 게임사에서는 오후 2시가 되면은 EC2 인스턴스가 한 40 몇 개 이렇게 올라가고 합니다. 오후 2시에 게임을 제일 많이 하나 봐요. 그리고 새벽 2시가 되면은 인스턴스가 2개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이 오토 스케일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CPU 부하 혹은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이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시트의 숫자를 조절하는 것을 이 인스턴스 스케일링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정책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는 가용 영역의 인스턴스가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인스턴스를 분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의 가용 영역이 터지게 되면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가용 영역에 골고루 분산을 시켜서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뭐 가용 영역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 장애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토 스케일링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시작 구성 혹은 이제 시작 템플릿이 있어요. 시작 템플릿이 좀 더 이제 최신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무엇을 실행시킬 것인가. EC2의 타입 혹은 사이즈, AMI, 보안 그룹 혹은 키, IAM 같이 네, EC2 우리가 올리고 싶은 EC2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인스턴스를 늘리고 싶다. 어떤 인스턴스를 늘릴 건데 에 대한 대답을 이 시작 구성 혹은 시작 템플릿에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언제 실행시킬 것인가 이 오토 스케일링을 혹은 상태 확인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CPU 점유율이 일정 퍼센트를 넘어섰을 때 추가로 인스턴스를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꼭 2개 이상이 필요한 스택에서 EC2 하나가 죽었다든지 이렇게 조건 어떤 상황에서 이 오토 스케일링을 실행시킬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클라우드 와치라든지 혹은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와 연결하게 되는데 이 클라우드 와치와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가 무엇인지는 다음에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는 바로 다음 강의에서 알아볼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클라우드 와치는 AWS의 여러 서비스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서비스고요.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는 말 그대로 로드를 부하를 분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하면은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오토 스케일링이 어떤 조건에 수행이 될 것인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설정, 얼마나 어떻게 실행시킬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대 혹은 최소 원하는 인스턴스 숫자 등을 저희가 설정할 수 있고 말씀드렸던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와 연동 등 여러 가지 설정 내용들을 오토 스케일링에 적용을 해서 오토 스케일링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오토 스케일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EC2 인스턴스 클러스터가 있고 여기는 이제 8개의 인스턴스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EC2 한 개가 죽었어요. 뭐 하드웨어가 터졌을 수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적인 오류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날아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오토 스케일링이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작 구성에 맞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이 오토 스케일링 클러스터에 넣어줘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도식화한 오토 스케일링의 동작 방식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뭐 CPU가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또 EC2가 죽었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어차피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개념적인 부분만 먼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실습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EC2 오토 스케일링을 실습하기 위해서 EC2 콘솔로 왔는데요. 우선 좌측 아래에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기 전에 먼저 시작 템플릿, 좌측에 인스턴스 아래 시작 템플릿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작 템플릿은 말씀드렸다시피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어떤 인스턴스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를 정의하는 템플릿입니다. 우선 생성을 누르고요. 여기서 이름을 적당하게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입력을 할게요. 설명은 그리고 여기 EC2 오토 스케일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AMI를 선택을 하는데요. 제일 위에 걸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다 인스턴스 유형은 T2 마이크로. 피페어는 이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에서도 플랫폼을 VPC로 놓고 보안 그룹은 설정하지 않는데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볼륨도 그대로 놓고 네, 이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오토 스케일링 데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행을 할게요. 여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이걸 추가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누르고 여기서 퍼블릭 IP 자동 할당을 활성화. 보안 그룹은 디폴트로 놓고요. 또 이제 여기다 종료 시 삭제 예. 적당히 이렇게 이걸 설정을 해놔야지 이따가 우리가 다음 데모에서 EC2에 직접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해놓고 시작 템플릿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템플릿이 설정이 됐죠. 아까 보안 그룹을 설정 안 한 거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보안 그룹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이전에서 VPC에서 보안 그룹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작 템플릿으로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가 있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쓸 수가 있고 스파플릿 그룹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오토 스케일링 데모기 때문에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 생성을 눌러볼게요. 참고로 이제 이 시트 왼쪽에서 아래에서 아까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누르신 다음에 그룹 생성을 누르셔도 똑같은 메뉴로 옵니다. 는 여기다가 이름을 my SG 오토 스케일링 그룹 약자죠. 써놓고 시작 템플릿을 아까 저희가 구성했던 요거 선택을 한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자, VPC가 있는데 우리가 선택한 VPC에 넣는 거고 가용 영역은 우리가 EC2 인스턴스를 분배할 가용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를 선택을 하면은 EC2 인스턴스가 올라갈 때 이 A, B, C 가용 영역에만 올라가게 됩니다. 선택하지 않은 뒤에는 안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가용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고 뭐 D를 선택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D를 선택하겠습니다. 까지 전부 선택을 했고요. 나머지는 대충 이제 요구 사항은 인스턴스 시작 템플릿에서 정의한 대로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 로드 밸런싱인데 이 로드 밸런서를 저희는 이번 실습에서 진행하지 않고 다음 강의에서 실습을 진행해 볼 거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스 체크도 이제 이렇게 놓고요. 추가 선택 사항 전부 다 이제 그대로 놓고 원하는 용량을 저희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는 내가 원하는 용량, 최소 용량, 최대 용량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최대 용량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최대로 설정하고 싶은 용량을 설정하면 되고 최소는 이 어플리케이션 혹은 이 클러스터 그룹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스턴스 용량입니다. 저희는 실습을 위해서 모두 다 2로 만들게요. 그리고 조정선 정책은 어떻게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크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선택하는 건데 일단은 여기 저희는 이번 강의에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도 스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태그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 태그의 기능 중에 하나는 이 태그를 추가를 하면은 여기 입력된 태그 값들을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모든 인스턴스들이 적용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해놓으면은 이따가 인스턴스들이 올라갈 때 이 태그가 생성되게 됩니다. 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생성을 할게요. 자, 처음 생성을 하면은 이 상태에서 용량 업데이트 중이 나오는데 당연하겠죠. 우리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보면은 이 인스턴스 관리를 보면 이제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속한 인스턴스를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두 개예요. 그러면은 이 활동에서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 줍니다.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우리가 세부 정보에서 설정을 했던 원하는 용량을 최대한 맞춰 주려고 해요. 이 최대 용량, 최소 용량에 따라서. 그래서 이 활동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두 개는 아마 네, 인스턴스 캐패시티가 없어서 페일이 난 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대한 이 인스턴스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 여기 써 있는데 보면은 그 인스턴스가 시작이 됐어요. 왜? 너는 캐패시티 두 개를 원했는데 0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맞추기 위해서 하나씩 올리고 있어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실제로 이제 인스턴스 관리를 보면은 네, 인스턴스가 올라가고 있네요. 하나는 올라가고 있고 하나는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스턴스 숫자를 맞춰주게 돼요. 실제로 이제 뭐 저희가 그 실행 중인 보면은 이제 두 개가 실행 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성능을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우리가 설정한 그 인스턴스 숫자를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를 터트려 볼게요. 종료.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두 개를 원했는데 제가 한 개를 강제로 종료시켜 버렸죠. 그럼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는 네. 어? 두 개를 원했는데 한 개밖에 없네. 이걸 반영을 해서 한 개를 더 늘려주겠죠.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종료를 해서 종료가 됐네요. 는 이 상태가 언헬시로 뜨죠. 우리는 건강한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 두 개를 원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개밖에 없네.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한 1분 정도 딜레이는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떴네요. 네. 그래서 그 인스턴스를 터미네이팅 됐기 건 뭐냐면은 아, 이거 해수체계 실패를 했어. 이거는 몹쓸 인스턴스야. 그래서 이 인스턴스 클러스터에서 뺐어. 그다음에 하는 건 뭐죠? 여기 있죠? 우리 인스턴스가 너 두 개를 원했는데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해 줄게. 이 인스턴스를 추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태그를 보면은 우리가 아까 마이 태그로 했던 것들이 이제 여기 태그에 밸류가 들어가죠.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으로 자동으로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설정한 태그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얘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그룹 네임이라든지 이런 태그를 통해서 아, 이 EC2 인스턴스가 어디 오토 스케일링 그룹 출신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말씀드리는 순간에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두 개를 올렸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 자체에서 인스턴스 숫자를 줄여볼게요. 나는 아까는 이제 두 개를 원했는데 이번에는 한 개, 최소 용량을 한 개, 최원한 용량을 또 한 개로 업데이트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EC2 인스턴스 숫자의 변화에 따라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자동으로 이제 원하는 용량을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해줘요. 제가 아까 계속 노력을 해준다는 표현을 쓰는 게 그 인스턴스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인스턴스를 올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100%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맞춰주려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키보드를 가보면은 하나가 떨어졌죠. 왜?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활동을 한번 볼까요? 모든 내용은 이 활동에 있어요. 활동에 보면은 여기 써 있죠. 터미네이팅. 왜? 여기서는 원하는 거는 한 개, X 두 개, 민 한 개, 원하는 거 디자인 한 개인데 현재는 두 개였어. 그래서 내가 한 개로 줄여줄게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을 하면은 이런 스케일링 자체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실전이라면은 이제 서버 클러스터에다가 여러 인스턴스를 띄워놓고 그걸 통해서 뭐 인스턴스가 죽어도 다른 애들이 보충을 해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조절을 해줘서 개발자가 실제로 이제 직접 사람이 모니터링 하지 않아도 어플리케이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보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말에도 아니면 간밤에도 푹 잘 수 있는 그런 장애의 내구성을 가지고 그런 고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가 이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인스턴스가 많을 때 이런 인스턴스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트래픽들을 넣어줘야겠죠. 이 트래픽들 조절하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 ELB예요. 이게 바로 다음 강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강의가 종료되기 전에 꼭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 편집하셔서 최소 용량과 원하는 용량도 0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EC2 인스턴스가 죽겠죠. 참고로 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설정되어 있는 상대형에서 이걸 0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요걸 죽인다면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1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아무리 죽여도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하시는 게, 실습한 다음에 아니면 뭐 시험해 본 다음에 얘 죽이고 이제 콘솔 끄고 컴퓨터 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얘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꼭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원하는 인스턴스 숫자와 민 숫자를 0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 고침하면 인스턴스가 없어졌죠. 없어진 인스턴스들은 여기 쭉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오토 스케일링 관련해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오토 스케일링의 여러 인스턴스에 통신을 분배해주는 엘라스틱 로드 밸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